노새 두 마리 핵심 정리하고 뒤에 연습 문제 이하 탐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자, 갈래는 시기상으로 봤을 때 현대소설, 분량으로 봤을 때 단편소설이다. 그랬어요. 성격은 사실적이고 1970년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상징적이다. 노새라는 것, 이런 것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징, 나라는 아이의 시선으로 아버지 삶을 객관하여 보여주고 있다. 자, 객관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주인공적 시점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전체적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노새라는 소재를 통해 대도시에 적응하지 못한 아버지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성격은 상징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배경은 시간적 배경 1970년대 겨울, 공간적 배경 서울 변두리 동네다. 주제,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 빈민의 고단한 삶이 주제가 되겠다. 그러면 도시 빈민의 고단한 삶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노새가 되겠죠. 노새는 이 글의 제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글의 짤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발단, 새 동네가 생기고 그 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았다. 연탄 배달 마차가 언덕에서 넘어지면서 노새가 달아났다. 자, 위기, 노새의 소동 버리다 달아난 꿈을 꾼 나는 아버지와 노새를 찾으러 다녔다. 자, 절정, 아버지와 나는 노새라 생각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절정이 되겠습니다. PPT 잘못돼서 자, 여기까지 절정. 자, 결말 부분 여기서부터 결말로 이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은 노새라고 하고 했고, 송경이 왔다 갔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가는 아버지가 노새처럼 느껴졌다. 이 부분이 결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나는 아버지가 노새 닮았다고 생각함. 이 부분이 절정이고 결말은 아버지가 자신은 노새라고 했고 송경이 왔다 갔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가는 아버지가 나는 노새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화탐구 58페이지 1번 이 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새 동네가 들어서고 아버지는 노새로 연탄을 배달했다. 자, 두 번째, 아버지와 나가 연탄 배달하던 중 노새가 도망쳤다. 자, 나는 아버지와 함께 노새를 찾아 나섰다. 네 번째, 아버지는 노새가 끼친 피해 때문에 순경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섰다. 두 번째, 이 글에 반영된 당시 삶의 모습을 알아보자. 1.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소재를 있는 대로 찾아보자. 그랬어요. 자, 마차, 연탄, 문화주택, 슬래브집, 판잣집, 통행금지, 3년차, 노새 등이 있죠. 여기에서 더 추가해서 살펴보면 이런 단어들 더 추가적으로 적어 놓을 수 있겠죠. 노새마차, 환타, 미린다, 퍼머스트 아이스크림, 슈샤인보이, 마부, 말마차, 소달구지 이런 단어들 추가해서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 글에 반영된 당시 삶의 모습을 알아보자. 이래서 찾은 소재가 구동네와 새동네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정리해보자. 자, 구동네 연탄을 두서너 장, 만화에 2, 30장씩 사간다. 아, 집은 원래 있던 허름한 판잣집에서 생활했다. 지금 이 부분 잘못됐죠. 그 다음에 노새를 대하는 태도, 노새를 싫어하는 내색 그대로 드러냈다. 자, 그럼 새 동네 사람들. 자, 이 부분 지우고요. 뭐라고 적어놓나? 우리 책에 나와 있죠. 연탄을 수백 장씩 주문하여 몇 달을 뗀다. 수백 장씩 주문한다. 그 다음에
빈터에 새로 들어선 문화주택 2층 슬래브 집에서 생활한다. 자, 노새를 대하는 태도, 노새를 신기하고 귀여운 동물이라고 생각하며 관심을 보인다. 자, 3번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해 당시 삶의 모습을 한번 추측해보자. 어떻다? 자, 산업화 도시화로 도시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빈부격차가 심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은 소외되기도 했다. 이렇게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이 글의 제목이 지닌 의미를 생각해보자. 다음 장면을 중심으로 노새 두 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보자. 아버지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이 글에서 노새 두 마리는 우리 집 노새와 아버지인 것 같아. 다음에 2번 다음 인물의 말을 바탕으로 하여 노새의 의미를 말해보자.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이 났다. 사라져가는 것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힘없고 약한 것 이 의미가 가장 크겠죠.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노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3번 오늘날 노새와 비슷한 건 무엇일지 찾아보고 그 까닭 말해보자. 카세트 테이프, 그다음 필름 카메라, 그다음에 전화기가 되겠죠. 유선 전화기. 자, 이것들이 없어지는 까닭. 공중전화는 과거 외부에서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휴대전화가 있어서 공중전화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가끔 사용하게 되었다. 공중전화 그 부스 있죠, 부스. 그거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워졌어요. 공중전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이 글의 주요 장면에 담긴 가치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 말해보자. 다음 장면에 담긴 인물의 태도에 관한 자신의 생각 말해보자. 아버지,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년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하기도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협을 느낌직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소리였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뭘 해? 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노쇠만 고집하다가 삶의 형편이 어려워진 것이다. 삶은 어려웠지만 자신의 주관대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에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잉 한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힝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 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자, 가족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삶이 어렵지만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감동을 준다. 4번 자신의 삶에서 일과 비슷했던 경험 떠올려보고 그때 자신이 했던 생각이나 행동을 되돌아봅시다. 한번 떠올려봅시다. 한번 예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 회사 사정으로 여러 번 전학을 다녀야 했다. 간신히 정든 친구들과 헤어지고 다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힘들어서 전학 갈 때마다 부모님께 화를 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 글의 나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다. 새로운 물건이 나오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물건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사달라고 조르기만 했다. 그런데 이 글의 아버지처럼 소신 있게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필요했던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와 탐구. 과거의 삶이 반영된 문학작품의 감상 방법 어떻게 감상하면 좋겠냐면 자신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과 오늘의 삶을 비교하면서 작품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시 사람들이 중요시한 삶의 가치 가운데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나 현대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통찰하면서 읽어야겠다.